네, 오늘도 어김없이 기사를 꺼집어내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녹음하는 시간대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한가하네요. 그래서 기사를 한번 꺼내왔는데 내용은 뭐 무거운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국제 기사를 조금씩 가져와 봤는데요. 예전에 한창 기사 클리핑 할 때랑은 달리 국제면도 조금 보게 됐습니다. 왜냐면 국내 정치는 아무래도 좀 민감하고 그래서 굳이 다루고 싶지도 않고 해서 조금 시선을 돌려서 세상 바깥, 그러니까 한국 바깥의 이야기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가자지구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금 가자지구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다룬 기사인데 뭐 약간의 인도주의적 기사 내용입니다. 원래 사실 인도주의적인 내용만 다뤘으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양념을 치려고 했는데 뭐 아무튼 지금 현재 하마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서 CNN 방송을 이제 발췌한 그 유엔 보고서를 하나 이제 기소한 내용이었는데 현재 이제 80% 가자지구에 있는 영유아 80%가 사흘간 그냥 하루에 한 끼도 거의 먹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하고 이제 영양 상태도 심각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아무래도 기사를 보면 참고할 수 있겠지만 현 사태가 어쨌든 그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의 도발로 인해서 이제 극단적인 전쟁 선포를 한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가자를 거의 초토화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정도의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타냐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이제 좀 급진적인 정파들이 전쟁을 계속 진행을 시키는 중으로 보이는데 그럼 이게 단순히 물론 하마스가 굉장히 도발을 좀 강하게 했고 또 이스라엘인들을 이제 납치해서 이런 상황이 좀 더 극단적으로 처해지는 건 사실이나 이 길고 긴 이 중동 내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의 갈등을 보면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아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기사 내용의 그 라파 작전을 꼬집지 않았다면 참 제가 이스라엘이나 하마스 둘 중에 하나를 좀 이렇게 가지고 좀 비판을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라파 그 검문소를 이제 또 점거하면서 가자에 있는 그 뭐 물자나 이런 것들이 더 차단이 된 상황인 거죠. 진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거의 이거는 뭐랄까요? 이게 지금 말이 참 안 나오는데 좀 거의 학살까지라고 표현하면 좀 과하긴 한데 진짜 극한의 상황을 몰아놓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해당 주변 국가라던가 미국도 계속 이제 최대한 중재를 하려고 하는 조짐은 보이고 있는데 뭐 쉽지 않아 보이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스라엘 쪽으로 얘기하면 또 국내에서는 이 친서방적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지지 세력이 상당히 이제 대다수의 의견이기도 하고 또 팔레스타인 테러 집단 게다가 이슬람 극단주의와 연계되어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슬람 공포증 이슬라모포비아에도 약간은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덜하긴 하지만 뭐 외국에서는 흔히들 있는 반응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도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게 꽤나 크기 때문에 참 이 팔레스타인이 가진 어떤 피해의식이나 분노가 결국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테러에 대해서 정당할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까지 흘러간다는 게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의 건국 과정 자체가 그렇게 매끄럽다고 볼 수는 없겠죠. 물론 당신네들 생각이야. 어떻게 보면 2차 대전에 이제 유대계가 지원을 통해서 그들만의 이제 협약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기를 협약을 했겠지만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게다가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중동 전쟁이 일어났고 그때마다 이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갖고 있던 땅을 완전히 거의 다 장악했고, 팔레스타인을 사실상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보호 지역으로 설정해 놓은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친이스라엘적인 성향의 이제 팔레스타인 뭐 정부, 그리고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이런 식으로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아갔는데,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 전쟁,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렇게 두 가지 큰 축이 지금 어쨌든 국제 정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전쟁 중 두 가지인데, 둘 다 참 풀기 어려워 보이는데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같은 경우는 더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 지금 일단 당장 전쟁이 멈추더라도 그 악연이, 지금 악순환이 끊기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이스라엘이 그 장소에 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웃기겠지만 땅 따먹기를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점거해버린 순간부터 그 갈등은 영원히 뭐 어느 한 집단이 좀 진짜 괴멸적으로 되지 않는 이상은 힘들겠죠. 특히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은 자기 지지 기반 혹은 뭐 영토 혹은 그 지지 세력을 잃더라도 지속적인 테러 활동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신념을 지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은 그러면 이제 극단적인 세력들은 자신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힘을 얻을 수밖에 없죠. 상대방이 극단적 테러리스트인데 우리 쪽에서도 극단적인 강경파들이 득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진짜 악의 고리가 끊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국 이 둘의 갈등 속에서 가장 피해보는 건 약자들이죠. 아동, 여성, 노인, 이런 뭐 분들, 결국 이들을 잘 인도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요즘 최근에도 뉴스가 나왔는데 또다시 이제 미국이 중재안을 제안했는데, 하마스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썩 그 확답을 내린 상황은 아니라고 보네요. 또 그 내부에 정치적인 뭔가가 걸려 있겠죠.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번 이참에 완전히 이제 가자 지구를 점령해서 하마스를 완전히 이제 쓸어내고 자신들의 이제 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집단을 통해서 통치를 하려고 하는 게 크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격리를 한 상태인데, 참 가자 지구가 어떻게 보면 지상에 있는 가장 거대한 교도소, 그리고 지금은 진짜 아비규환의 공간이 됐는데, 자, 그 공간이 얼마나 비참할지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 공간에서 태어나서 끼니도 챙겨 먹기 힘든 아동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기만을 바랄 뿐이네요. 아무튼 국제 기사에 대해서 조금 다뤄봤고요. 사실 뭐 전쟁 기사가 뭐 썩 좋을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아무튼 좀 다뤄볼 만한 이야기가 또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